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GPT-5다라는 얘기도 있는데, 확실한 건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다라는 거고,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접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좀 연역적 추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, 깜짝 놀래키는 모델이 나올 것이냐, 업계에서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엔비디아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. AI 버블이래요. 그리고 AI 캐즘이랍니다.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주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늘은 근데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는 진영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실제로도 길게 보면 AI가 갈 길이 정말 멀긴 한데요. AI 버블이 어떻게 보면 이거 끝난 걸 수도 있겠다. 혹은 좀 그 멈칫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다. 확실히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단테님이 생각하시고 조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, 계속 이제 업계에 도는 썰들이 이제 실적 네. 발표 이후에 좀 들려가지고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, 이제 개빈 베이커라는, 이제 이분이 VC 겸 약간 상장 투자도 좀 하시는 것 같은, 어쨌든 이제 음. 기관 투자자시고 스페이스X 투자도 하시고, 그래서 스페이스X 이사회도 있는 좀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인싸 쪽의 인싸예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좀,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재밌는데, 이 AI 사이클, 그리고 이 AI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되려면 빅테크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 실적 발표 때도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, 양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성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분이 이제 빅테크 경영진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그 경영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, 뭐 순다 피차이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경영진들은 현재 그들이 디지털 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.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,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. 그리고 아예 그 레리 페이지라고 구글의 창업자거든요. 그분이 최근에 또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지금 ROI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투자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고민하지 말고 돈을 퍼부어라. 우리가 AI 군비 경쟁에서 지능이 파산을 하겠다. 파산을 하겠다. 그렇게 내부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요즘에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놀라왔던 것 같은데, 음. 일단 이번에 이제 지나면서 약간의 업계 이제 최근에 버블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는, 현재까지 AI 씬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저는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스케일링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, 쉽게 말하면 AI 컴퓨터, AI 반도체가 100개 있을 때보다 1000개를 사용하면 아. 성능이 더 좋아져. 이게 이제 스케일링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음. 하는데, 지금까지 업계의 반응은 스케일링의 법칙이 통한다예요. 지금까지 통했으니까 뭐 GPT가 나왔을 때, 뭐 3가 나왔을 때보다 뭐 4가 나왔을 때 좀 더 좋고, 뭐 아니면 음. 또 GPT-4 말고도 4.5도 나왔고, 뭐 클로드도 나왔고, 어쨌든 막 물론 경량화된 모델도 있었긴 했는데, 어쨌든 계속 이제 컴퓨터를 때려보면 더 좋은 게 나와. 가 지금까지는 다 그래, 스케일링 법칙 통해. 근데 음. 스케일링 법칙이 통하지 않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스케일링 법칙이 안 통하면 반도체를 살 필요가 없어. 왜냐하면 컴퓨터를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AI가 좋아지는 게 아닌데. 그거를 그 월간하신 이영수 대표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. 문제지가 다 떨어졌어. 아, 뭐 그렇게 볼 수도 그, 있고. 세상 그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푼 거야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컴퓨팅을 해봐야, 계산을 해봐야 더 좋아지진 않아.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아. 그럼 이제 공부 그만해야죠. 이제 자야지, 이제. 그래서 이제 지금 업계가 가장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거,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첫 번째가 일단 블랙엘 나오는 거 보자. 왜냐면 일단 블랙엘 나와서 같이 붙여보면 엄청나게 컴퓨팅 성능이 좋아질 테니까, 네. 거기서 나오는 게 일단 뭔지 보자. 라는 거고, 음.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면 xAI가 이번에 10만 개짜리 클러스터,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10만 개짜리 이제 뭐 붙여서 한다 이런 뭐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, xAI가 10만 개 모은 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. xAI에서 이제 10만 개 우리가 주문했고 10만 개 지금 합치고 있다. 그래서 음.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, 여기서 뭐가 나오냐? 10만 개까지 끌어올렸을 때도 성과가 의미 있게 나오냐? 음. 왜냐하면 지금
제일 큰 거는 지금 XAI라고 일단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. 뭐 네. 또 저희가 모르는 뭐 어디 비밀적인 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개된 거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XAI에서 뭐가 나와? 요거 일단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소문만 무성한 오픈 AI의 새로운 그 모델 이게 스트로베리인지 뭐 그러니까 스트로베리. 프로젝트명은 뭐 딸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게 뭐 GPT-5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. 결국 이제 그거는 그들이 발표해야지 뭐 저희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다라는 거고 그게 뭔가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접근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좀 아하. 연역적 추론을 원래 좀 잘 못했는데 좀 연역적 추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말 또 깜짝 놀래키는 모델이 나올 것이냐. 요게 아하.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는 좀 업계에서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비유를 하자면 결국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어디 가서 시험 문제 풀고 왔는데 시험 봤는데 점수가 진짜 확실히 좋아질 거냐? 이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블랙웰이나 아니면 XAI, 오픈 AI 진영에서 그 단테님 표현으로 딱 그 표현인 거죠. 와우 포인트를 뭔가 만들어 줄 것인가? 야, 얘네들이 가져온 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는 야, 이게 기존에 봤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. 훨씬 좋다.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. 그것이 확인된다면, 야, 다시 또 계산해야 되겠다라는, 야, HBM 더 가져와라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. 라는 생각 좀 드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기대감들만 제가 말했던 것들은 다 기대감들만 있는 거지 제품이 나온 상황은 아니잖아요, 냉정하게. 네네.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우리를 놀래켰던 제품들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놀래켰던 제품들이 꽤 나온 지가 됐단 말이죠. 맞아요. 이미 그러니까 많이 놀랐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, 사람들은. 아하.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음,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뭐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그쵸. 또 유명한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들이 AI 비중을 줄이는 것들이 음흠. 이런 걱정에서 오는 게 아닌가.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없네. 아, 그러면 일단 그쵸. 좀 이게 특히나 시클리컬하니까 이 비즈니스 맞아요. 자체가. 아,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쪽은 특히나. 그래서 약간 좀 빨리 좀 도망가자. 혹은 음흠. 좀 비중이라도 줄여놓자. 이렇게 음.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 데이빗 칸이라고 지난 반도체 버블론을 가장 많이 설파하신 음. 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세콰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VC의 파트너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600빌리언 달러짜리 질문 문제 맞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600빌리언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으면서 지금 AI에서 매출이 나오는 게 없어. 글을 쓰셨는데 뭐 결론만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막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감상문을 본인 이제 X에다가 쓰셨거든요.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답이 나왔냐? 600빌리언 나의 그 질문 뭐 했어? 아, 거기서 뭐가 나와? 그 질문이잖아요. 사실은 한 줄로 요약하면. 근데 그들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CPU 안 쓰고 GPU 쓸 거야. 이제,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기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답변이죠. 사람들이 음. CPU 안 쓰고 GPU 쓸 거고, 이제 코딩도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코딩도 많이 해. 그리고 메타가 이번에 광고 효율을 엄청 좋아졌대. AI는 쓸모가 있어. 국가들도 결국 국가 차원에서 GPU가 필요하니까 소버린 살 AI. 거야. 네. 이렇게 답을 했지만, 이 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해? 이렇게.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오와 좋아. 근데 이게 600빌리언이야. 뭐 이런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아 그래 이 말들 다 알겠는데 이게 600빌리언을 저스티파이 할 수 있냐는 거지. 600빌리언의 지출을 정당화할 음.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분은 여전히 그 같은 태도를 그 음. 유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제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구글 CEO 이야기도 했지만 600빌리언이 대수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. 야, 내가 지금 돈을 써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겠다. 아니,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냥 어떻게 쉽게 파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 정도의 각오로 지금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투자가 덜 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주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. 최근에 제가 알기로 근래 한 달 사이에서 저희 세 명의 유튜버가 만들어낸 수많은 동영상 중에 아마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에러님이 만든 영상 중에서 기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조회수가 60만이 넘었더라고요. 오히려 대서양의 온도가 역대급으로 하락 중이래. 근데 그 내용을 네. 보면서 저는 좀 약간 공포심이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뭐 지구가 굉장히 기후위기가 심각하대.
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컴퓨팅 하는데 너무 지구를 해친다. 그래서 그린 컴퓨팅을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에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 한 6월, 7월, 8월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보통 이제 엘니뇨라고 그러고 떨어진 걸 라니냐라고 그러잖아요. 그 원래 한참 높았어요.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관측 이래로 맞아. 관측이로. 관측 이래로 이 온도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학계에서의 일단 반응이라고 하는 게 기사로 탔어요. 이게 뉴스 사이언티스트라는 매거진 같은 곳인데 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원래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 자체는 태평양 기준으로 해수면 온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네. 얘기하는 거는 대서양의 온도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2024년 6월에 이 정상보다 좀 이제 높은 상황이었는데 엘니뇨가 뭐 오니 많이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이고 유럽 쪽이다 보니까 대서양은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문제가 될까, 뭐가 문제길래 그럴까,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. 사실 뭐 추측은 있는데 이제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남극이든 북극이든 이제 빙하가 녹는데 이제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얼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하더라도 마시고 있는데 얼음에다가 물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치대면은 더 빨리 녹잖아요. 사실 이렇게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빙하가 녹는 상태에서 더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얼음만 있을 때는 천천히 녹는데 얼음의 네. 옆에 이제 물이 붙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녹아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진짜 가속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죠. 네. 그래서 그 가속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빙하에서 더 가속화된 그 차가운 물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평소보다 떨어진 거 아니냐, 단순한 거 아니냐. 라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, 사실. 저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뭐 온도가 떨어진다,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의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데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. 이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차피 지구 뭐 태양 흑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뭐 지구 온난화 뭐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찌되었거나 온도나 기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변화무쌍하게 그리고 굉장히 짧은 주기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약간 범국가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원래는 뭐 넷제로로 갔느니 뭐 여러 가지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빅테크들이 한참 이렇게 뭐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갑자기 AI 터지면서 약간 이게 누구를 줬잖아요.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. 뭐, 네, 지금 뭐 메타가 뭐 데이터 센터를 뭐 북극에다가 뭐 한다. 이런 네, 얘기 뭐 나오는 거 그런 보면 식이잖아요. 이 사람들이 지금 기후위기를 신경 쓰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죠. 지금, 아니, 뭐, 아무리 뭐 경쟁에서 하더라도 지금 원래 아리백을 한다는 등 뭐, 그래서 뭐, 야, 뭐, SK 하이닉스한테 니네 저기 뭐, 너무 많이 뭐, 탄소 배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고 막 북극에다가 만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후에 대해서는 좀 손 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러한 것들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기후 변화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대서양에서 엘니뇨 걱정했다가 급격하게 라니냐를 지금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서양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아마 셋 다 이과잖아요. 그죠? 네네. 그렇죠? 맞아요. 맞아요. 아마 고등학교 때 제가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대서양이 자오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 해류가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번에 다시 파악하면서 맞다 이거 있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데 북쪽에 있는 걸 차가운 것들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적도에 있는 걸 뜨거운 거 다시 올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해류의 순환을 이뤄내면서 생태계가 약간 이렇게 현재로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됐던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. 이번에 급격한 온도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이거에 약간 근거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도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제 기억에는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생각해 봤을 때는 냉각에 돈이 덜 드는 그런 걸 막 짓고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. 근데 효율적이죠. 그 그러니까 돈이 안 북극에 들고. 있는 차가운 물로 식히면 얼마나 좋아.
네. 돈도 안 들고. 그쵸? 그러니까 이제 그 추운 데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전 지구적으로 뭔가 이 시스템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 시스템 나름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계속 꾹꾹꾹 누르다 보면은 이 시스템이 약간 터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항상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은 없죠. 이 지구가 워낙 거대하고 우리도 이제 샘플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맞아요. 이걸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우려되는 관점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거 되게 빡세게 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건 뭐건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물론 환경에 대한 것도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것에 있어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좀 음.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뭐 사실 그 거의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. AI 이야기할 때 무슨 기후 얘기까지 지금 신경 쓰냐 이런 분위기긴 해요. 근데 그죠? 저 에러님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후가 또 한번 뭐 이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.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는 분위기도 확인이 되는데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오늘 뭐 이야기 나눈 그 주제에 대해서도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잘 점검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,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AI가 계속 장기적으로는 각인 갈 텐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앞서 이제 단태님이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좀 움찔해요. 움찔해. 잠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.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, 한태님 좀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? 이제 서틴F나 이런 걸 좀 보셨을 것 같은데.